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해야 되지? 오목과 볼록. 두 번째가 변곡점.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프. 네 번째가 최대와 최소.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가 오목과 볼록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오목이고 어떤 게 볼록이야? 비볼 아볼라. 아,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걸 멈춰라. 더 이상 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나는 오목과 볼록이 난 아이가 헷갈려. 그래서 오목과 볼록을 우리들의 오목과 볼록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위볼과 아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 네. 맞지? 위볼과 아볼로 결정을 합시다. 위볼이 오목인가? 비볼. 아, 이게 볼록이야? 왜 볼록이야? 이렇게 오목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쿡 찌니까 오목하게 들어갔잖아. 아니야? 이거는 아래로 볼록 튀났잖아. 아니, 안 헷갈리? 난 아이까 헷갈리는데. 맞지? 어떤 게 볼록이라고? 자기는 지금 헷갈리는 어디가? 그러면은 이거는 오목이야, 볼록이야? 이게 왜 오목이지? 이게 뽁뽁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 오목 튀어나왔다 안 하잖아요. 그럼 볼록 튀났지. 네, 그러니까 그걸 뽁뽁이가 양쪽 점을 기준으로 약간 위로 나와 있냐 아래로 나와 있냐. 아, 그거야? 이거는 뭔데? 아래로 볼록? 아니 오목이 아래로, 몰라야지. 난 어렵다. 괜찮아. 수학삼이라서. 맞지? 국어쌤이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맞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을 합시다. 그냥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차라리 가면 이차함수도 있죠. 이차함 계수가 양수면은 볼록. 이차함 계수, 양수면은 오목. 그래 가르쳐 주든지, 제일 처음부터. 그러면 헷갈리지 않았을 건데. 맞지? 자, 위로 볼록과 아볼의 볼록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항상 이야기하자면 이 녀석도 정의는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 하더라. 네. 안 보이지 않나? 뭐가요? 그거 있으면 잘 보여요. 잘 보인다고? 네. 진짜? 저기 안 보여요. 네. 잘 보여? 네. 정의는 지금이야 내가 이제 자 오픈해놨으니 그렇지. 진짜 보여? 보여요. 지금이야 보이겠지. 자, 보여요. 보이나? 내 지금 뭐라 쓰는데? 점 3개. 신기한데? 자, 갑시다. 정의는 우리는 뭘로 한다고? 함수로 할 겁니다. 정의는 함수로. 자, 그러면은 아볼의 정의입니다. 아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볼은요.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이런 녀석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아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곡선상의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때, 곡선상의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선분보다 임의의 모든 x들이 아래쪽에 있다면 그 구간 내에서는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뭐라고? 곡선상의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다. 그러니까 임의라는 말은 모든 형태들의 의미를 한다. 자,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선분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그 구간들을 우린 지금부터 다 뭐라 부른다고? 아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뭐라 부르면 될까? 위볼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위볼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면, 자, 곡선상의 두 점, 선분 AB를 잡았을 때, 자, 그랬을 때 선분 AB보다 곡선에 있는 임의의 점들이 다 위에 있다면은 이 녀석의 A와 B 사이에는 우리는 뭐라 부른다? 위볼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정의는 함수로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정의는 함수로 한다. 두 번째입니다. 자,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 식으로.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어떤 형태입니까? 2분의 FA 더하기 FB. 이 녀석은 큽니다. F의 얼마?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아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아래로 볼록이다. 자, 그럼 당연히 F의 얼마? A 더하기 F의 B가 너의 반띵. 이 녀석이 반대입니다. F의 얼마? 2분의 A 더하기 B.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 부릅니까? 위볼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임의의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이거 둘이가 같아지는 지점, 같아질 때가 언제일까? 함수값의 평균이랑 평균의 함수값이랑 같아질 때가 언제일까? 변곡점. 뭐지? 갑자기 내가 배우지도 않은 걸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갑자기 심히 당황스럽네. 자, 그러면 일단은 남았는 게 이거 남았잖아. 2분의 FA 더하기 FB. 이 녀석이 함수값의 평균의 함수값이랑 같아질 때가 언제일까? 어? Y는 X. 위에. 위에야, 아래야? 위? 위. 아래? 그 요 그래프 위에. 직선이다, 직선. 임의의 두 점, A라는 점과 어떤 점? B라는 점. 이 선분일 때는 뭐라고? 직선일 때는 함수값의 평균이랑 평균의 함수값이 뭐하다고? 같을 때겠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가자. 자, 얘는 지금 이런 말이다. 뭐냐면 평균의 함수값의 평균보다 뭐 해야 된다고? 작아져야 된단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함수값의 평균이면 일단은 함수값의 평균은 이 녀석 직선상에서 이 점이 누구냐면 요 직선이라 할 때 우리 직선을 이렇게 살짝 그어볼게요. 자, 이 녀석을 y는 fx라 둔다면 요 점이 누구냐면 f의 누구? 2분의 a 더하기 b 이퀄 누구는 2분의 얼마? f의 a 더하기 f의 b 이런 꼴이 되겠다. 이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평균의 함수값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자. 만약에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형태인 위볼 그래프라고 한번 해보자. 위볼 그래프라면 어차피 이 라인 자체가 누구냐면 2분의 A 더하기 B 있는 라인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평균의 함수값이 뭐보다? 함수값의 평균보다 뭐 하다면? 크다면. 평균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평균보다 크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 이런 위볼 상황이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반대로 이번에는 어떻게 이 녀석이 이렇게 아볼 형태라며. 자, 그럼 평균의 함수값이 어떻게? 평균의 함수값의 평균보다 뭐 해진다면? 작아진다면,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평균의 함수값의 평균보다 뭐 해진다면? 작아진다면 우린 이때는 뭐라 부르면 될까?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이거 괜찮나? 진짜. 자, 그래서 이런 함수 방정식인 이런 식인 형태에서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 구간 내에서 아볼이구나 위볼이구나를 반드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선생님이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한다. 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누가 큰지 아볼인지 누가 큰지 위볼인지 헷갈리니까는. 자, 물론 항상 이야기하다. 마지막은 나랑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된다. 자, 어떤 형태냐면 일단 평균의 함수값이냐 함수값의 평균이냐만 두 개를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할 거 아니야. 호들아 맞나?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더 많아 보이냐?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아 보이냐? 오른쪽. 좀 신기하네. 아니에요? 얘가 더 항이 많아 보이냐? 얘가 항이 더 많아 보이냐? 왼쪽. 왼쪽이 더 많아 보인다. 맞죠? 자, 그러면 많아 보인 쪽의 크다다. 자, 말 그대로 많아 보인 쪽이 크단 말은 바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바가지가 아볼 바가지가 있고 위볼 바가지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이 담을까? 아볼 바가지가 많이 담겠지. 그래서 많은 쪽이 크다는 그냥 아볼 바가지라 생각하면 되겠다. 많은 걸 담는다고 생각해서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쪽이 크다. 그냥 아볼이구나. 하면은 많은 쪽이 큰 게 아니라면 어떤 형태? 위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습니까? 자, 일단 지금은 다 이제 함수 그리고 식에서만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계 도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 뭐가 존재하는 함수? 이계 도함수가 존재하는 fx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적고 왜 그런지 먼저 보자. 이계 도함수 값이 양수이면 x는 a에서 어떤 형태냐면 아볼입니다. 자, 그리고 이계 도함수가 어떤 수라면 음수라면 x는 a에서 어떤 형태라고? 위볼입니다. 자, 그럼 이계 도함수가 존재한다면은 아볼인지 위볼인지 그 형태는 어디에 정보가 있다고? 이계 도함수의 정보가 있겠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먼저 봅시다. 이계 도함수가 양수다. 자, 이계 도함수는 누구의 도함수지? 그렇지, 도함수의 도함수야. 도함수의 도함수니까 도함수가 이계 도함수가 양수라는 말은 도함수는 뭔가를 하는 거야? 증가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간다. 도함수는 누구의 도함수지? 그냥 원래 함수의 도함수다. 맞지? 자, 이 세 가지를 다 보면 돼. 자, 그러면은, 자, 도함수가 증가를 한대. 맞지? 도함수가 증가를 한단 말은 다른 말로 보자. 원래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들은 점점 뭐 해진다는 말인 거야? 커진다라는 말이야. 자, 함수와 도함수와 이계 도함수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해보자. 자, 이계 도함수가 첫 번째, 이 상황만 해석하면 이제 뭐 얘는 쉽게 해석할 거 아니야. 첫 번째가 이계 도함수가 양수라는 말은 첫 번째, 저게 왜 그러냐면 이계 도함수가 양수라는 말은 도함수는 증가이고요. 맞지? 증가이고, 자, 그래서 fx는 그 상황에서는 얘는 기울기의 값이 커지고 있는 상태야. fx에서는, fx는 x는 a에서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거야. 점점 커지고 있대. 자, 그러면 보자. 자, 우리가 이제 아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다. 맞지? 맞나?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 자, 근데 쌤이 얘기했지만 기울기는 기울기는 자, 시계 방향으로 돌수록 작아진다 했다. 자, 그래프가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 일단 이렇게 돈단 말은 반시계 방향인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점점 뭐 해지고 있다고? 커지고 있네. 점점 기울기가 뭐 해지고 있다고요? 커지고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계 도함수 값이 양수면은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구나? 아래로 볼록인 형태구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반대로 똑같이 생각해보자. 두 번째는, 자, 이계 도함수가 음수면, 자, 도함수는 뭔 소인 거야? 감소인 거지. 도함수가 감소란 말은 원래 함수는 기울기가 점점 뭐 해진다고? 작아진다. 즉, 위볼 그래프에서 그래프란다. 기울기는, 자, 이쪽에서 점점 이렇게 점점 눕고 있다.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시계 방향이래.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뭐 해지고 있다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계 도함수가 양수면은 그때의 함수는 어떤 형태고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리고 이계 도함수가 음수면 그때 형태는 뭐라고? 위볼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래서 이계 도함수는 양수일 때는 아볼이고요. 음수일 때는 위볼이고. 뭐 요거 좀 헷갈린다면 2차 함수 생각하면 된다. 이계 도함수니까 뭔가 2차 함수하고 약간
원래 전혀 관계없다. 관계없지만 이계도함수니까 2차 함수 생각하면 2차 함수에서 2차 함계수가 양수면 아볼, 음수면 위볼 뭐 요렇게 해서 이제 좀 외우면 괜찮겠다. 괜찮나? 물론 너희들 편한 대로 외우면 된다. 내가 그래 외웠다란 거야. 약간 좀 빡대가리라 갖고. 자,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호들아 뭔 말일까? 변환 곡점? 변하는 곡선 위의 점. 되겠네요. 곡률의 형태가 변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금방 지금 그래 뭐와 뭐를 배웠지? 오목과 볼록 다른 별로 위볼과 아볼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가 변곡점입니다. 자, 어떤 점을 변곡점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위볼에서 어떤 형태로 아볼 또는 아볼에서 어떤 형태? 위볼로 변하는 그 지점이 있을 거야. 맞니? 이런 점들을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 변곡점이라 하자. 우리가 제일 잘 배웠는 함수 있잖아. 누구냐? 3차 함수. 3차 함수. 자, 3차 함수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까지는 위볼이야. 맞지? 요거 괜찮아? 자,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녀석이 위볼이야. 근데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죠.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 녀석은 다시 또 뭘로 바뀌고 있을까? 아볼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있을 거다. 자, 이런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 부릅니까? 라고 하면은 변곡점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요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변곡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이제 봅시다. 자, 변곡점은 아까 일단은 변곡점의 정의는 똑같다. 위볼에서 어떤 형태로 바뀔 때 아볼로 바뀌는 이런 점들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 부르고 변곡점이라 부르고요. 자, 그러면은 위볼에서 아볼,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는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뭐가 가능한 함수? 이게 도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이제 일단 적고 왜 그런지 또 보자. 자, f 더블 프라임 a가 뭐이면서 0이면서 좌우 부호 변화가 뿔에서 마 또는 마에서 뿔로 바뀌었을 때 이때의 f 더블 프라임 a를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변곡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까 이계도함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계도함수 값이 양수면 뭐였지? 아볼. 이계도함수 값이 음수면 위볼이야. 자,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돼. 그럼 반드시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우리 사이값 정리해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란 말은 이 지점에서 어느 볼에서 아볼에서 어느 볼로 바뀐다고? 위볼로 바뀐 점이겠네. 또는 얘 녀석은 뭐라고?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점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을 무슨 점이라 부른다? 변곡점이라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걸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변곡점은 도함수의 어떤 점을 찾으면 될까? 극점 찾으면 되는 거지. 자, 왜? 이계도함수가 0이 되면서 좌우 변화,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함수로 생각해 보자. 도함수 값이 0이 되면서 좌우 부호 변화가 생기는 이런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 불렀지? 극점이라 불렀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걸 다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뭔 말입니까? 라고 변곡점은요, 그러면 도함수의 극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오목과 볼록 변곡점을 왜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뭐 하기 위해서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야.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얘들아, 자, 우리가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기본적인 정보 세 가지를 배웠다. 첫 번째가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지, 맞지? 자, 두 번째가 뭐라고? 증가와 감소요. 그리고 극대와 극소입니다. 맞습니까? 도함수가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정보 세 가지다, 기본적으로.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가 배웠는 수투, 즉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함수나 적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이 녀석은 다항함수가 아닌 초월함수란 말이야. 그럼 어떤 식들이 나올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그래프 개형들이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함수에 대하여 도함수와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어떤 형태인지, 왜 미분 가능하다 말은 지금부터 다 스무스한 곡선으로 그리기 시작할 거야. 자, 곡선은 가면 엄연하게 위볼과 아볼로 결정되어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볼과 아볼이 어떤 구간에서는 위볼이었고 어떤 구간에서는 아볼이었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고, 이런 것만 알면 내가 그림을 스무스하게 다 그릴 수가 있겠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곡점까지 했으므로 우리가 위볼, 아볼, 그리고 변곡점을 가지고 세 번째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갑시다. 자, 그래프 그림 방법은 우리 책에 이쁘게 잘 적혀 있다. 순서대로. 우리 책에 몇 쪽이나요? 147쪽. 뭐 다 체크할 건 없어요. 다 체크할 건 없고, 일반적으로 자,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순서 제일 첫 번째다. 선생님이 하잖아. 그래프를 그릴 때 함수식이 날 때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거라. 항상 눈이 제일 먼저 뭘 따져라 했지? 그렇습니다. 정의역을 따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들아,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왜?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그려야 될 함수는 삼각함수 또는 로그함수, 그러니까 자연 로그가 있겠지, 또는 지수함수, 또는 우리 모의분도 배웠기 때문에 분수함수, 이런 형태들이 될 거야. 또는 무리함수, 이런 형태들이 될 거야. 자, 그럼 얘들은 우리가 주어지는 녀석이 반드시 실수 전체라는 보장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일 먼저는 체크를 해야 될 게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반드시 체크를 합시다. 정의역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떤 범위 내에서 이제 문제를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것만 따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는요. 자, 특정한 형태가 있는 함수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형태가 있는지. 왜 이래? 형태 또는 성질들이 있는지만 첫 번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 특정 성질 중에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 점근선이 있으면 점근선 확인하시고요. 점근선이 존재하느냐? 두 번째요. 또는 얘가 대칭성을 띠느냐, 우함수냐 기함수냐, 뭐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대칭성을 띠느냐. 세 번째입니다. 이 녀석은 뭐가 존재하느냐? 주기가 존재하는 함수입니까? 주기성. 자, 이런 형태들이 이제 특정적인 것들이 있다면은 특징을 먼저 따지시면 됩니다. 뭐 정근선 있으면 정근선 찾으시면 될 거고요. 정근선 같은 경우에는 뭐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모가 뭐가 되는가? 0이 되는 값들이 정근선이 될 거야. 이거 괜찮나요? 자, 이런 형태들입니다. 또는 대칭성. 대칭성은요, 우리가 잘 배웠던 우함수, 기함수 이런 형태들. 아니면은 어떤 축에 대하여 축대칭 함수인가, 뭐 이런 형태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주기성입니다. 뭐 주기성 있는 형태들은 우리가 잘 배워 있는 함수는 제일 잘 알고 배운 함수가 삼각함수들. 이런 형태들은 주기성 있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 이제 어떤 이게 특별한 함수냐 먼저 다 확인했어. 그럼 이제 적당하게 스케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냐, 감소냐, 그리고 어떤 점이 극점이냐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 녀석 뭐에서 정보가 있을까? 뭐를 가지고?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찾을 거다?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겁니다. 자,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누구지? 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라고 하면 증가냐, 감소냐. 두 번째가 극점입니다. 극점들. 자, 이런 형들이 있으면은 또 이제 극점을 찾겠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런 점들 찾았으면 또 끝이 아니잖아. 맞지? 자, 어떤 점들? 변곡점이 있으면은 변곡점을 찾아야 되겠네. 그래서 도함수가 아니라 어떤 도함수를 찾으셔야 됩니까? 이게 도함수입니다. 자, 이게 도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큰 틀로는 무슨 점? 극점이 아니라 뭐지? 변곡점입니다. 이계도 함수를 찾는 목적은
변곡점입니다. 자, 변곡점 어떻게 찾는다 했지? 이계도 함수 값이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좌우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쌤이 저번에 요 앞에 할 때도 이야기를 했다. 뭐냐면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뭐를 찾을 수도 있다 했지? 극점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자, 어떤 형태입니까? 라고 하면 도함수 값이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이계도 함수 값이 뭐라면 양수라면 그 녀석은 위볼 형태이기 때문에 극대가 될 거고, 도함수 값이 0인데 이계도 함수 값이 그때 값이 음수라면 아볼 형태라서 뭐가 될 거라고? 극소가 될 거야. 요거 괜찮나? 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 쌤 그냥 도함수에서 극점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물론 쉽게 찾아지면 땡큐야. 뭐 좌우 집어넣고 쉽게 찾으면 땡큐.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은 함수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 자, 그럴 때는 이 녀석이 극점일까 극점이 아닐까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건 제일 심플하다 했잖아. 뭐라고? 이게 도함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0이 되는 값을 가지고.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스케치 있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마무리를. 자, 마무리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는 극한값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특정한 형태만 같이 한없이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보낸데 무한대 값이 나올 정도야. 그럼 그냥 한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럼 밑으로 한없이 내려버리면 되겠네. 근데 무한대로 보냈는데 이 녀석이 특정 값에 수렴해. 그럼 이 녀석은 뭐가 존재하는구나? 정근선이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못 찾았던 정근선이 존재했구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표현했는 것처럼 이제 정근선에 있는 녀석들 중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녀석들. 예를 들어서 x는 3을 제외한 실수 전체야. 그럼 3 근처에 있는 값도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극한값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라고 하면 리미트 얼마? 엑스텐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리미트 엑스텐더 얼마? 어떤 특정한 값의 우극한 또는 좌극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뭐를 할 거라고? 그래프를 다 그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복잡하다. 처음에는 복잡해. 됐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건 글도 안 적을란다. 우리 늘 하던 최대 최소다.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원래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이다. 구간 내에 최대 최소를 주겠지. 실수 전체에서 주지나. 물론 이제 최대 최소 존재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어떤 구간 내의 최대 최소요. 자, 그러면은 구간 내에 무슨 값 다 구하시고요. 극값 다 구하시고요. 그러니까 구간 양극값 구해서 제일 큰 녀석이 최대. 그리고 제일 작은 녀석이 최소. 근데 쌤이 이런 이야기 했다. 활용 문제에서 99.8%는 최대 구하라 하면 뭐 구하면 된다고? 극대. 최소 구하라 하면 뭐 구하면 돼? 극소를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까지가 책에 있는 내용 끝!